2.1의 4절에 대해서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세비, 그렇다면 감세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실제로 되게 중요하고요. 구조물의 응답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감세비가 큰 구조물, 감세가 크다고 했을 때 구조물의 흔들림도 줄어들고요. 손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모사하는 방법이 아직도 잘 몰라요.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은 이 감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감세비를 얼추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대충이라도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감세 구조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자유진동, 강제진동의 반대말이죠. 를 시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얘가 매 단계 얼마큼씩 줄어드는지를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감세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도하는 방식은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줄어드는지 해서 응답이 U1에서 U2로 이 비율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U1과 U2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B로 나타내고 그 B가 실질적으로 U1하고 U2가 줄어든 비율,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값을 로그에 넣습니다. 로그에 넣으면은 이게 1보다 큰 것은 더 증폭시켜주고, 거기 1보다 작은 것은 뭐 굉장히 작게 나타내준 게 로그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뭐 스케일링 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그 줄어든 양, 이 1보다 크죠. 이 역수니까. 러그를 씌운 것을 가지고 대수란 것은 러그란 뜻입니다. 대수 감소량이라고 합니다. 디크리먼트 줄어든 양인데 로가리즘으로 나타냈습니다. 로가리즘으로 나타내간 줄어든 양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것을 근사적으로 20% 미만, 감세비가 20% 미만인 경우에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숫자, 이거는 앞에서 유도를 했고요. 이렇게 거의 뭐 20%라고 할지라도 0.98, 0.98, 98% 정도니까 거의 1로 근사할 수 있도록 밑에 분모를 무시할 경우에 2파이 크 사이로 나타낼 수가 있다. 델타 값은 2파이 크 사이로 나타낼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크 사이 값, 감세비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 값을 알게 된다면 델타 값에다가 2파이를 나눠주게 되면 크 사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다음 단계 막바로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줄어든 양을 구하기 힘드니까 얼추 한 5번 튀고 난 다음에 이 줄어든 양, 그러니까 U5분의 U1 값을 구하고 난 다음 여기다 집어넣죠. 그 다음 이걸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델타 값을 구하게 되고 델타 값을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크 사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얼추 보면은 대부분의 구조물은 감세비가 20% 미만이고 이런 가정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조물들, 그러니까 큰 지진이라든가 큰 감세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한 5% 미만인데요. 그래서 5%를 대부분 표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진폭이 반으로 주는데 진폭이 U1에서 U1의 반, U1의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몇 번 걸리느냐를 이제 50% 줄어드는데 걸리는 몇 번, 여기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걸리느냐를 봤을 때, 만약에 구조물의 주기가, 감쇄비가 2%다, 0.02, 2%인 경우는 얼추 다섯 번 정도, 만에 반으로 줄어들고요. 만약에 구조물의 주기가 만약에 10%다, 감쇄비가 10%다 라고 하면은 얼추 한 번 정도 지나면은 반으로 줄어든다. 진폭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값이 거의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럴 경우는 구조물이 얼추 40% 혹은 30% 미만의 감쇄비에서는 요 직선과 요렇게 나타낸 식과 요 직선으로 나타낸 식이 거의 비슷하더라. 입니다. 그럼 감쇄비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냈는데요. 감쇄, 감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감쇄가 있는데요. 가장 그 일반적인 것이 점성 감쇄,
속도에 비례하는 감쇄를 점성 감쇄라고 합니다. CU dot 감쇄력이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점성 감쇄라고 부릅니다. 속도에 비례하는 감쇄. 그러면 이런 감쇄만 있느냐? 점성 감쇄로 나타나게 되면은 좀 전에 나타냈듯이 수식이 굉장히 운동 방정식이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진다는 얘기는 어, 운동 방정식이 mu 더블 더트 cu 다트 ku로 해서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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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방정식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 구조물에 따라서 혹은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감쇄들이 여러 종류의 감쇄가 있어요. 마찰력이 지배하는 거, 까칠까칠한 마찰력이 지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마찰력이란 것이 운동 방향에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작용하고요. 만약에 구조물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게가 얼마냐,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얼마냐,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마찰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쿨롱이란 사람이 1781년에 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성 감쇄를 쓰는 대신에 이렇게 무게 mg 무게와 마찰 계수 미우 값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부호 움직이는 방향에 거기에 따라서 감쇄 값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쓰게 되는 이런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여차에서 열심히 풀었습니다. 열심히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응답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성 감쇄인 경우 여기 지수로 이렇게 감쇄했었죠. 감쇄해가지고 끝까지 사라졌는데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마찰 감쇄인 경우는 선형적으로 감쇄를 하다가 감쇄력, 마찰력보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작게 되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0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형으로 감쇄하고 선형 감쇄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겠습니다. 쿨롱 감쇄고요. 쿨롱 감쇄. 앞에서 쿨롱 감쇄 좀 전에 봤죠?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동영상 좀 전에 다시 한번 봤듯이 이런 동영상을 봤잖아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하다가 감쇄에 의해 가지고 쇠하게 돼 가지고 여기는 동적인 평형 상태에서 나중에 줄어들 때는 이 미끄러지는 감쇄 마찰력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가 점성 감쇄란 것은 우리가 점성 감쇄, 비스코스 댐핑이란 것이 앞에 그렇게 지수함수로 감쇄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장점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감쇄는 그렇지 않다. 이게 점성 감쇄를 문제를 풀어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교각인데요. 유튜브에서 따왔습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교각이고 굉장히 날렵하죠. 그 다음에 손상을 보강, FRP로 보강을 했는지 하기 전 후에 거동을 보면은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중과 변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내지고 한 후에는 훨씬 더 감쇄력이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 상태로 이렇게 타원형 상태로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점성 감쇄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물은 타원 형태로 잘 안 나타난다. 복잡하다. 합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형적으로 변할 때는 변형이 작을 때는 조금 움직일 때는 거의 감쇄 같은 게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점점 변형이 커지게 되면은 여기 요 소산되는 한 사이클을 돌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면적이 에너지 소산입니다. 변이가 점점 커지면서 에너지
소산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변이가 발생하는데도 연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계속 그 에너지가 계속 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예, 동영상을 봤고요. 그래서 계속 큰 변이에 대해서 감쇄가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쇄는 에너지를 솟아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변이가 크면 클수록 큰 지진 혹은 큰 하중이 가해졌을 때 에너지도 큽니다. 솟아내는 에너지. 그리고 점성 감쇄인 경우는 한 주기는 한 사이클, 하중과 변이를 봤을 때 한 사이클을 도는데 솟아내는 에너지, 요 면적이죠. 면적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데요. 한 주기당 솟아내는 에너지. 그래서 한 주기에 솟아내는 에너지 면적을 구하면 한 주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EDC 한 사이클당 솟아내는 에너지 이력 곡선의 내부 면적과 같아. 이력이란 것은 과거에 지내왔던 자기의 경력, 이력들. 그래서 점성 감쇄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유도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타원형 형태가 됩니다. 타원형 형태. 타원형 형태. 감쇄력과 변이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타원 형태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 방정식에 보면 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성을 하중과 변이에 대해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곡선이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인 타원형, 계란형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구조물 형상을 봤듯이 좀 전에 그 찌그러지는 이력 형상이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작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가 더 큰 경우는 뭐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등가로 이렇게 점성 감쇄로 나타낼 경우 운동 방정식을 풀기가 쉬우니까 이것을 같은 면적의 타원형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퀴벌런트한 감쇄비를 구하게 되는데요. 감쇄비는 다음과 같이 이 면적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체 면적 중에 이 삼각형의 면적, 예, 예, 이 삼각형의 면적을 분모로 놓고요. 전체 면적을 소산되는 면적을 ED로 나눠가지고 4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등가 감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가 감쇄를 구하는 식이 수식을 유도를 쭉 해가지고요. 등가 감쇄를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등가 감쇄. 요 같은 경우 쿨롱 감쇄를 등가 감쇄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앞에 수식을 써가지고 공식을 써가지고 그 등가 감쇄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쿨롱 감쇄도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쿨롱 감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쿨롱 감쇄인 경우에 좀 전에 두 가지 직선으로 감쇄를 하게 되는데요. 등가로 이렇게 이건 지수함수로 감쇄하게 되는 것은 등가 감쇄고요. 이걸 등가로 근사적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입니다. 구조 감쇄란 것은 다음과 같이 감쇄 속도에 비례하는 감쇄가 아니라요. 이렇게 추가적인 변이에 비례하는 감쇄인데 호수값을 넣습니다. 호수값. 그래서 이거는 주로 아이고 여기 그 밑줄을 없애야 되는데 밑줄 그대로 그래서 복소 강성으로 감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쓰이게 되는데요. 재료 감쇄, 혹은 구조 감쇄, 혹은 이력 감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진동수 특성이 있습니다. 구조 감쇄 같은 경우에서는 속도하고 무관하게 감쇄를 나타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속도가 커지면 클수록 감쇄력이 커졌죠. cu 다시니까요. 속도값이 커지면은 감쇄력이 커졌는데 속도하고는 무관하다. 그리고 진동수 영역에서 나타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영역에서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동 전파는 거기 그 파동이 바깥으로 전파할 때 진동수하고 무관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구조 감쇄는 진동수 성분하고 무관하게 일정한 값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비스코스 감쇄는 진동수 성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쇄도 커진다. 서로 간의 경우에 따라서 구조물의 특성, 운동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